앱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안 하면 옆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에러를 표시하게 해놨고, 차례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밀번호가 6자리보다 적을 때도 표시를 하고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표시를 합니다. 이제 사진까지 선택을 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된 건데요.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정보가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잘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은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인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메일 확인 링크를 보내고요. 네, 이제 이 링크를 들어가서 승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증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을 진행해 볼게요. 권한을 허용을 해주고, 네, 그러면 여기가 현재 위치입니다. 이제 위치를 잘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거나 줄이면 위치 업데이트가 멈추고, 지금 이렇게 화면의 범위에 따라서 마커를 가져오는 게 달라져요. 마커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좋아요, 이름, 사진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나갔다 들어오면 네, 좋아요가 하나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마커를 업로드 할 건데, 먼저 카메라로 사진을 선택해 줄게요. 권한 허용해주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미리 보기에 표시가 되죠. 그 다음으로는 갤러리에서 선택을 해줄게요. 권한을 허용하고 사진을 하나 선택해 줍니다. 제목과 사진을 모두 선택해야지 등록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등록이 완료됐고요. 네,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렇게 마커 정보와 사진 경로가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저기 제가 등록한 마커에도 네, 방금 추가한 마커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검색을 해볼 건데, 네, 검색한 단어가 이름으로 들어가는 모든 마커를 표시해 줍니다. 아까 여기 현재 위치에 마커가 2개였는데 지금은 플라워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마커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으로는 회원정보 수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름과 사진,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해 볼게요. 저장 버튼을 눌렀어야 했는데 실수로 전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버려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네, 회원 정보가 잘 변경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질문글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질문글에는 제목과 내용이 모두 작성이 돼야지 등록이 가능하고 사진은 선택적입니다. 여기서는 사진을 등록한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네, 질문글이 추가되었습니다가 뜨고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추가가 잘 돼 있죠? 네, 이걸 자세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삭제가 완료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이 없는 질문글을 작성해 볼 거예요. 질문글이 이렇게 잘 작성이 된 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수정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수정된 내용이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도 반영이 됐고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나면 글을 쓴 사람에게 알림이 가는데요. 그 계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아웃 하고 이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방금 로그인한 유저의 프로필 문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티피케이션 컬렉션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질문 게시판으로 가서 이렇게 알림 아이콘 옆에 배지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글에 댓글이 달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댓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등록이 됐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코멘트에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삭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사라졌죠. 데이터베이스에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알림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는 알림이 더 이상 뜨지 않죠? 이제 북마크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몇 개의 글들의 북마크를 해주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북마크한 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옆에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북마크한 글에 3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북마크한 글
확인해보면 3개가 있고, 북마크를 제거를 하면 데이터베이스와 북마크한 글 리스트에서도 해당 글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질문글 검색을 해볼게요. 꽃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꽃이 포함된 질문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거는 사진 게시판인데요. 이렇게 최신 순과 인기 순으로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플라워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본 다음에 그럼 1이 증가를 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좋아요의 마커 컬렉션에 해당 사진이 좋아요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취소를 했었을 때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우선 메뉴바에서 도전 스탬프 미션 탭을 선택을 해줍니다. 해당 탭에 들어가면 서울시 내 구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각 구에 존재하는 산책로들의 정보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 동작구를 선택하고 숭실대 산책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로에 있는 마커들을 연결하여 표시가 되어 있죠. 해당 정보들은 모두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이를 로즈에 와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마커들이 근처에 갈 때마다 진행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레스 바가 있죠. 이렇게 종료하기 버튼을 통해서 해당 이벤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원 탈퇴 기능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처음의 계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변경했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고요. 아까 마커 삭제 기능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마커 삭제도 해보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회원 탈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원 탈퇴 완료 메시지가 뜨면서 로그인 창으로 들어가면 탈퇴가 완료된 겁니다.